예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장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왜요? 대표님께서는 항상 네. 정말 몇 수를 앞을 보시는 걸까. 어제 그렇게 그 현금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김없이 제가 소띠잖아요. 네. 네. 소띠,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시장 제가 어제 폭풍전야라고까지 좀 과하게 얘기 드렸던 이유는 시장이 안 좋을 게 보였어요, 사실은. 네. 이게 사실은 기관들이 그렇게 이래 만나면 네. 뭐 기관에 계신 선배분들 제가 만났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직접 네. 기관계 분들을. 네. 네. 근데 그 만나면 그렇게 어중간하게 얘기할 때 항상 기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확실하게는 말씀 못 해주시고 어중간하게 얘기할 때 어.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은 사실은 먼저 튀고 올라올 때 또 나중에 잡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네. 자, 우리나라가 수익 쉐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분들은 수익 쉐어라는 개념이 없어요. 뭐냐면 결국은 수수료 베이스예요. 네. 그렇다는 것은 얘기는 뭐냐면 샀다 팔았다가 자주 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오신다면 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 많이 빠졌어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많이 빠졌던 중국보다도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제 이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그러니까 걸로요? 이제 해석을 원래 빠지면 이유를 찾잖아요. 맞아요. 그죠? 홍다 사태에 대한 이유로 보기에는 홍다가 오늘 올랐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북한에서 포를 한 방 쐈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영향이 아무래도. 있다. 그걸 이제 핑계 삼아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가라는 게 오르지 못하고 이제 계속 민거적 그릴 때는 네. 오히려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는 게 또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보다는 네. 사실은 시황적인 매매법을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왜 시황 매매법을 얘기 드리느냐. 네. 우리가 시황을 매일 먼저 짚는 이유는 빠지지 않고 또 짚는 이유도 뭐냐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제일 먼저고 맞습니다. 그다음 업황이고 그다음 종목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시황이 안 좋을 때 종목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뭐 시장 업황 종목 순서 항상 늘 기억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국 시장의 어떤 그런 핑계, 오늘 조정에 대한 어떤 핑계일 거리로 그렇죠. 네, 북한의 어떤 네. 국지적 리스크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요. 그런 그렇지만 부분들을 네.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크게 우려할 바는 나는 아니다. 아니라고. 왜 이때까지 뭐 북한이 포를 한두 번 쐈냐고요. 맞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또 그죠? 이게 또 매수 기회로 저희는 삼고 그렇죠. 그렇죠. 네.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장은 사실 네. 여파가 있었던 장이고 네. 이게 이제 겁이 나면 이제 내일 장을 또 던지겠죠, 그죠? 그때 받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아직은 글쎄요,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되지 않은 구간에서 강한 반등은 네. 사실상 점쳐보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요. 시장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너무 적극적인, 즉 레버리지를 일으킨 내 친구 레버리지를 불러오는 그런 적극적인 매수는 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거는 지금은 근무를 하셔야 된다. 원래 시장이 확 밀어주고 네. 공포가스러울 때 내 친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친구야 겁나. 겁나니까 좀 와줘. 이게 겁나면 친구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든든한 동지를 네. 찾기 위해서 주식은 네. 여러분 한 방이 있어요. 근데 그 한 방이라는 걸 잘 활용하시려면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게 시장을 읽는 기술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네. 이 레버리지라든가 여러 가지 파생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네.
아니 아무 때나 지르면 버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되려 크게 잃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시장 짚는 이유도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뭐하러 이거 시장 짓겠어요. 종목만 보면 되지.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니까. 그게 아니니까. 맞아요. 시장 중요하다는 거 매번 똑같이 느끼시면서도 매번 똑같은 실수를 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안 좋은 건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는. 맞아요. 근데 그걸 자꾸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네.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수익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합주가지수 1400포인트의 주식 100%와 3200포인트의 주식 100%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3200선에서는 자꾸 현금 확보 얘기 드렸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은 또 급격하게 네. 빠져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현금 안 만들었으면 기회는 없어요. 물려있는 채로 맞아요. 질질질질 끌려가야 돼요. 네. 끌려다니고 싶지 않으시다면 내가 먼저 선도하십시오. 그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의 선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제 그럼 다음 시장을 예측을 해보자고요. 네. 그게 또 중요하니까, 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말, 10월 달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죠? 10월이 되면 이제 어닝에 대한 얘기들이 또 슬슬 나오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네. 11월 15일까지가 또 3, 4분기 실적 발표일입니다. 네. 그럼 이 실제로 어닝이 서프라이즈 된 종목들을 찾게 되겠죠, 시장은. 맞아요. 그죠? 네. 거기서 강하게 올라온 섹터가 뭐였느냐면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 배터리가 실적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좋으나 네. 과연 그 기대감만큼 좋은 실적이냐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실적 전에 거품이 많이 낀 것들은 실적 발표 때는 거품이 빠지죠. 그렇죠. 그럼 배터리주가 빠져준다는 건 어디 쪽에서의 매수세가 나올 수 있냐면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의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점점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그래서 공시도 살펴보는 거고 신문도 살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배터리주가 빠져나오면 아마 이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매기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 네. 결국은 시장은 물꼬를 찾게 돼 있으니까. 네. 그죠? 그 부분에서 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래서 시장이 10월 시장, 즉 지금부터의 시장은 또 종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더 필요한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한번 이렇게 빠지면 시장만으로 밀고 내려가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시황적인 측면에서는 쏘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럭저럭 그러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현금 확보해 둔 거를 그럼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직은 조금 9월 말까지만 좀 조심하고 계시다가 네. 10월장부터 쏘수해지는 즉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해서 반도체 특별법 관련주라든가 네. 그리고 우리가 신문이나 이 공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네. 그 관점에서의 시장 종목 장세를 감히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9월 28일 화요일 오늘 이제 장이 많이 빠졌는데 이 부분까지는 어쨌든 어제도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네. 정말 정확하게 예측해 주셨고. 팔았어야지. 맞아요. 조금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도 어제 그래 내가 했잖아요. 마음이 물론 아프더라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 어떤 종목은 괜찮고 어떤 종목은 좋을지 몰라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다 빼놔 보는 거예요. 그냥 골고루 빼놔 보는 거예요. 이 종목은 많이 빠졌으니까 안 빠질 거예요. 왜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런 거 봤어요. 이 종목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빠지는 경우 많아요. 네. 역시 이 주식시장도 경험인 그렇죠. 것 같아요. 경험이죠. 네. 근데 네. 어제 참 그 국동을 현금 확보한다고 국동을 딱 팔았어요.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오늘 상한가 찍고 내려왔죠. 상한가 잠겼다가
그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라요. 어떤 종목이 좋고 어떤 종목이 나쁠지 저하고 압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걸 예상하니까 현금 확보를 해둔 건데 그게 상한가 갈지 왜 하냐고요. 몰라요. 맞아요. 모르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신의 영역에 내가 도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줄였으면 좋기는 했잖아요. 사실. 맞아요. 억울은 했어요, 사실. 그래도 옆구리 한번 팍 뚫릴만 느낌. 그러게 뭐 상한가에서 잠겼었으면은 대표님 그죠? 그러니까요. 누가 슈퍼똥서 난리랄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웃을 수 있느냐면 정말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만 잘 읽는다면 내 친구 레버리지를 불러와서 그 상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 레버리지 불러오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1,000만 원을 5천만 원 살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레버리지가. 맞아요. 20%짜리 종목들, 그죠? 비율 20%짜리 종목들. 그 1,000만 원, 5천만 원 사는 거예요. 그게 자 20%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맞아요. 참 그 20% 올라가면 1,0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을 잘 읽어야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20%만 올라가도 100%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레버리지 사용 시. 그렇지. 레버리지 사용 시.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 읽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네. 그거 푼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이건 시장을 어떻게 읽느냐 이 수싸움에서 내가 시장만 잘 읽으면 그 많은 레버리지 즉 파생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수익은 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굳이 100% 안 받아요. 신용비율 20%짜리 뭐 신용 지르면 원금만큼 버는 경우도 20%만 올라도 원금 버는 겁니다. 맞아요. 100%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차이지 이거를 굳이 뭐 여기 이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오늘 상한가 갔어. 억울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왜 억울해요? 보내주면 되지 쿨하게. 나에겐 시장 읽는 기술이 있어. 걱정하지 마. 맞아요. 쿨하고 보내줄게. 이러면 과연 그럴까? 정말 그렇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멘탈을 좀 잡고 그렇죠. 네. 대표님처럼 표현을 하면서 계속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정말 과연 그럴까? 정말 이러면서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기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 시황 참견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읽는 기술을 같이 잘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친구를 함께 불러서 네, 그렇죠.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기회도 온다라는 그 점도 꼭 기회를 참고를 하시기 잡으시면 바랍니다. 저번에도 신용에 대한 부분 확실히 얘기 드렸죠. 맞아요. 신용 쓰라고 하실 땐 심지어 네. 쓰라고 하시잖아요. 쓰라고 확실히 얘기 드리잖아요. 네, 들어가실 수 그러니까. 있는 분은 신용까지 써서 들어가라. 이렇게 이것까지 그러니까. 짚어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신용까지 쓰라는 건 저는 보통 대부분 신용은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들었지 써도 된다라는 아니 거는 확실한 진짜 구간에서는 그래요. 써야죠. 써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친구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찌됐든 9월 말까지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최대한 조심하자.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 네. 그죠? 네. 조심해서 그렇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10월장부터는 소소한 장이나 종목 장세는 확실하니까 그때 종목적으로 어떤 종목이 좋을지. 근데 이제 대충 예상해 보자면 반도체 특별법 수혜주들이 대거 일제히 올라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딱 끊어놓고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게. 네, 알겠습니다. 네, 9월 말 여러분들 조금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조심조심 건너시고 10월부터는 또 저희 애튜브와 함께 하시면서 반도체 특별법 수혜주들 함께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